혼자일 수 없다면 나아갈 수 없다. 니체 12주차, 총 34주차가 되고요. 또 빠르게 한번 발제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었던 것 중에 조금 괜찮았던, 뭐 조금 괜찮다는 표현보다도 마음에 들었던 문장은 그대들의 근면은 도피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니체 소개는 네, 넘어가고요. 네, 168페이지에 투쟁의 결말은 항상 아름답다. 네, 그 꼭지인데 169페이지에 내 영혼은 세상과 투쟁한다. 그럼에도 세상은 달라지지 않는다. 달라지는 것은 나의 영혼이다. 영혼은 자신이 지나온 계단을 재차 오르는 법이 없다. 영혼은 더 높이 올라가기를 갈망할 뿐이다. 반대 방향이더라도 상관없다. 내려갈수록 영혼은 더욱 깊어질 테니까. 뭐 니체의 자기 고백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린 우주와 투쟁하며 자신을 극복하는 존재여야 한다라는 니체의 초인 정신을 반영한 내용인 것 같고요. 결국 투쟁의 결말은 늘 아름답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0페이지에 자신이 극복해낸 사건만을 이야기하라. 인간은 침묵해선 안 되는 순간에만 이야기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이 극복해낸 사건만을 이야기해야 한다. 그 밖에는 모두 쓸데없는 이야기일 뿐이다. 개인적으로 제가 글을 쓸 때도 글쓰기 강의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자주 했죠. 자신이 경험하고 극복한 그런 사례들만 이야기해라. 그래야 힘이 있고 청중들은 더욱 공감한다라는 얘기를 좀 제가 자주 하고 많이 했습니다. 171페이지에 최고의 사상은 이해되기 힘들다라는 꼭지입니다. 가장 멀리 떨어진 별빛은 가장 뒤늦게 인간의 발치에 닿는다. 그 별빛이 우리 뇌리에 닿기까지 인식은 진실을 부정한다. 시선 너머에 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이다. 이 얘기는 우리가 새로운 정보를 딱 우리가 섭취하는 순간에는 그동안에 자신이 가졌던, 뭐 사회가 가졌던 그 관섭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죠. 뭐 지구가 돈다고 했다가 태양이 돈다고 했다가 그 지구가 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거의 모든 게 다 바뀌었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새로운 뭔가 사실이 하나 알려지면 뭐 거대한 일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요까지 정보에서는 내가 요렇게 생각했는데 요 다음 정보를 하나 듣고 나서 판단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를 지금 이 친구가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은 자신에게 영향을 끼칠 때까지 불필요한 법칙과 격식을 강요한다. 정신에 대해 또는 별에 대해. 그렇죠. 나한테 내가 판단했을 때 내 영향이 끼치지 않을 때까지는 네. 기존 거를 끊임없이 답습하려고 하죠. 네, 그게 인간의 본능이죠. 172페이지에 도덕적 편견은 폭력과 다를 게 없다라는 꼭지 중에 173페이지 만약 어떤 심리학자가 증오, 질투, 탐욕, 지배욕 등이 생명의 필수적인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사람들의 비판에 마치 배멀미를 앓는 것처럼 어지러움을 맛보게 될 것이다. 네. 이 말에서 니체의 인사이트를 좀 느꼈고요. 결국 우리는 증오, 질투, 탐욕, 지배욕, 우리 생명을 구성하는 필수 요소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영성지수가 낮은 사람들 이거 빨리 없애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창해요. 근데 그건 지수가 낮은 거죠. 없애겠다고 봉쇄수도원 들어가고 절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런 거 없애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목사들이나 신부들이나 스님들도 이거 없애려고 되게 애씁니다. TV나 방송에 나와가지고. 지수가 낮은 거예요, 그분들이. 신이 우리 인간한테 준 사명은 이런 거 마음껏 부려서 네가 할 수 있는 세상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한 선이 있죠. 증오도 뭐 탐욕도 그 선 안에서 지키면서 펼쳐 나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먹고 싶어도 탐욕이죠, 그걸. 물 갈증 나는 거 탐욕이잖아요. 물 한 잔 마실 수 있지만 물이 한 잔 있고 내 주변에 똑같이 목마른 사람이 두 분이 더 있어.
세 명이 있으면 그 물 한 잔을 나 혼자 꿀꺽꿀꺽 마시면 안 돼요, 그 탐욕을. 조금씩 3분의 1로 나눠서 마셔야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탐욕을 우리가 발휘하더라도 주변과 적절한 선에서 발휘하면서 탐욕을 발휘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봉쇄수도원이나 들이나 스님이나 뭐 목사나 이런 양반들이 이런 어떤 예민한 판단을 못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교수들도 마찬가지고. 174페이지. 그대들의 근면은 도피다. 네, 제가 아주 좀 좋아했던 말인 것 같아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역사, 그대가 누리는 하루하루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힘은 무엇인가? 그 역사를 성립시키는 그대의 습관을 자세히 들여다보라. 그 습관이 무수히 작은 두려움과 나태의 산물인가? 아니면 그대를 둘러싼 용기와 창조적인 이성의 선물인가?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조건을 찾아 그대를 칭찬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라. 사람들의 칭찬이나 명성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자를 만족시킬 뿐이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175페이지에 뭐 같은 얘기죠. 그대들의 근면은 도피다. 자신을 망각하려는 의지다라는 제가 개인적으로도 몇 번 강의 때도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기에서 나왔던 문장이라는 걸 발견하고 좀 놀라기도 했고요. 우리가 근면이라는 거는 되게 좋은 가치죠. 근면하지 않고 이뤄낼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좋은데 이 친구는 근면은 도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자신을 망각하려는 의지다. 이게 저는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 책엔 안 나와 있는데 내 삶의 목표가 뭐고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고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어떤 존재였고 이런 어떤 근원적인 질문이 철학이고 진리고 지혜를 파헤치는 질문들이죠. 근데 이런 질문들은 아무리 해도 나이를 먹는다고 해도 답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으면 공허해집니다.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공허해지는 게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우리가 넘어가려고 하죠. 왜 안 하느냐 하면 힘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면해버립니다. 열심히 살면 되지라는. 그래서 니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면은 도피라고. 너 자신을 망각하려는 의지라는 거예요. 너를 찾으려고 애쓰는 이런 질문들에 맞닥뜨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냥 열심히만 살려고 하죠. 깊이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비슷한 괴입니다. 결국 니체는 근면이라는 도피처로 우리 도망간다는 거예요, 인간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죠. 176페이지 책장을 넘기는데 만족하지 말라. 나는 독서에 열중하는 한가로운 사람을 증오한다. 우리의 한 세기가 독서로 물들었다면 정신이란 단어의 뜻은 악취였을지도 모른다. 참, 이런 표현을 쓰죠. 책장을 넘기는데 만족한 학자는 얼마 후 생각하는 능력마저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뭐 한 세기니까 100년 동안 사유하지 않고 책만 보면 사유 능력이 형편없이 된다는 얘기죠. 네. 악취가 난다라는, 뭐, 제가 볼 때 여기에서 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학자들을 욕하고 있는 거죠. 사유 능력이 없는 학자들이 그냥 너무 남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양 이야기한다. 그래서 너희들의 생각이 악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뭐, 뒤에도 비슷한 얘기고요. 176에서 177페이지에 생각한다는 것은 하나의 자극에 대답하는 것이며 책장을 넘긴다는 것은 자극에 반응하는 것뿐이다. 오늘날의 학자는 지난 세기의 학자들이 생각했던 것을 긍정하거나 또는 부정하는 데 그친다. 이미 자신의 생각은 오래전에 소실되었다. 그렇지 않다면 그는 책이 담고 있는 사상에 저항했을 것이다. 학자는 일개 데카당스에 지나지 않는다. 그들은 불꽃, 즉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누군가의 손을 빌려야 하는 성량에 지나지 않는다. 학자들을 깨고 있는데 너무 표현은 너무 멋있죠. 데카당스를 찾아보니까 쇠퇴, 뭐 퇴폐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결국은 네,
학자들인데 자신의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지금 앞에 있는 내용처럼 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학자라고 다 뭐 똑똑하지 않고요. 제가 봐도 그분들도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차용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자신의 내공이나 뇌나 가슴이나 머리에 엄청난 뭔가가 들어가가지고 자기 식대로 이게, 이게 뭐야, 믹스가 된다고 하는 순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았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 그런 분들도 학자 많이 하니까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니체 얘기. 177페이지. 네. 이른 아침 또는 한밤중에 모든 것이 상쾌해졌을 때 자신의 힘이 저 차가운 본능 속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책장을 넘기는 것. 나는 이것을 죄악이라고 부른다. 학자들은 손으로 책을 뒤적거릴 때를 제외하고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다. 그의 지식은 뒤적거린 책에 대한 느낌일 뿐이다. 학자는 이미 생을 마감한 생각에 집착한다. 그가 내놓은 비평은 매장된 시체에 대한 감상이다. 네. 그래서 한밤중이나 이런 아침에 보통 우리가 독서하라고 하는데 니체는 그걸 죄악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읽지만 말고 생각하고 사유하고 너의 생각을 정립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말처럼 뭐 저도 이런 문장을 썼지만 이게 말처럼 되나요? 결국은 자기 안에서 계속 녹여내고 한 줄 보고 한 줄로 끊임없이 그 한 줄로 사유하는 능력을 스스로 훈련하는 수밖에 없죠. 이게 뭐 다른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예, 사유 능력이 빈약한 학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니체가 직설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여기까지입니다.